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졌네요. 어, 어제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겨울이네요, 겨울. 아이고, 하여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모두 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난리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참.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즐겁죠. 에, 그런데 이제 그 흘러가는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갈 때 뭐 MBC 탑승 배제시킨 거부터 또 인제 어 인제 물어뜯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인제 뭡니까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 집에 방문한 거 그걸 가지고 또 물고 싶고 뜯고 있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몰살시키는 데 어 단초를 제공할 거고 또 자기들이 이제 몰살되는데 더 시간을 앞당겨 줄 거라는 거죠. 앞당기는 어떤 그게 방아쇠? 트리거?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제 이런 상황에서 인제 국민의힘이 조금만 역할을 해 주면 더 쟤들의 몰살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뭐 근데 어찌겠습니까? 쟤들은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선비 짓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니까 소위 보수 바라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아직도 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민주당한테 보조를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개소리를 씹으리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우파라는 것들의 지금 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제 어 검찰에서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얘들의 지금 어제 오늘 아니면 어제 오늘 뭐 또 그 이전 아시안 순방 기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늦게 아마 비행기 타고 올 겁니다. 어 지금 뭐 예결위나 뭐 이런 데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리고 인제 소위 성직자라고 신부라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솔직히 저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뭐 어차피 성공회대는 어차피 빨갱이고 어 그렇게 당연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어 아예 대놓고 그걸 표현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냥 뭐 "논란이다. 논란이 되고 있다." 정도의 어떤 표현 밖에 않고 있다는 거. 아까 들어보니까 그래 뭐 뭡니까 뭐 어디를 어느
채널이나 할 거 없이 언론이기 때문에 뭐 아주 순화된 용어만 써야 된다? 그 기준이 뭔데요, 그 도대체? 그러면서 그 신부들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느 순화를 시켜가지고 논평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이제까지 쭉 했던 말들이 특히 뭐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소위 성직자 신부라는 새끼들이 하는 수준이 그따위인데 정말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됐으면 제가 말한 대로 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제가 말한 거는 약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엄청난 어떤 이 뭡니까? 나라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일요일 날 자기가 맡은 교회에 신자들이 오면 그 신자들 앞에서 맨날 씨부리는 거는 뭐 주님의 사랑이 어떻고 뭐 성모 마리아님의 뭐 이렇게 씨부릴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게 어마무시한 다 가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겠죠. 극히 일부가 그렇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거든요. 과연 일부만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림을 올리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적어도 그쪽 그 소위 말하는 그 계통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식들이, 그런 사상들이. 만약에 자기 혼자만 유독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런 어떤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만인이 보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게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올린 그런 쓰레기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놈들이 일정 이상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에요, 지금. 아니, 일반인이 만약에 그런 거를 올려가지고 만약에 좀 이 논란이 되고 있으면, 언론에 좀 오르내리고 있으면, 그거를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원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성직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성직자가 오히려 갈등이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국가를 전복하자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논란이래요, 논란. 이거는 논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그 박무식인가 하는 그 새끼는 페이스북에다가 그 무기고를 털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란 선동이잖아요. 내란 선동. 그런 글을 버젓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게 신부라고. 저도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솔직히 좀 몰랐거든요. 무기고를 털자는 얘기를 저 뭐야 아무렇지 않게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선동을 하고 뭐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하자, 영혼을 모아서 기도하자. 그렇게 보면 5.18 그게 폭동이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무기고를 틀자고 하는 신부가 나서서 무기고를 틀어야 된다고 하는데 4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40년 전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 역사적으로 보든 뭘 보든 결국에는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이 상황은 어, 결국에는 우리 토끼 형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빨갱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진짜 몰살당하겠다는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제까지 자기들이 상대했던 이 지도자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박근혜라든가 뭐 저 이명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홍준표니 뭐 이런 안철수니 이런 것들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후의 발악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리고 그걸 지금 우리 토끼형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이 빨갱이들의 극성 이 분탕질이 선동질이 극에 달하도록 그러니까 냅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겠지만 지금 이 소위 신부라는 것들까지 저런 상황인데 이런 놈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법으로 그냥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지. 그럼 결국에는 악이 성하도록 극에 치닫도록 만들어 놓고 한 방에 날려야 된다는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잡아가지면 안 되고. 물론 그걸 한 방에 날리는 그 방법이 정확히 어떤 방식이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듯이 한 곳에 다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모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악의 기운이 지금 한 곳으로 지금 다 집중되고 있잖아요. 절망으로 싹 훑어오니까 이 악들이 시간이 갈수록 위기감을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로 결집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이거는 뭐
조금 가볍게. 이거 어제 뭐 네이버에서 좀 여기저기 보다가 아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불륜 들키자 강간당했다 주장하며 인제 상대 남자를 인제 자신의 불륜 상대를 갖다가 이제 강간당했다 하고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심에서 감형이 됐대요. 그 인제 그 이제 이유를 봤죠. 아 그 이유가 합의된 성관계라는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30 대입니다, 30 대. 30대 보고 어리대요. 원심의 형이 그러니까 1 심에서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1 년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거워 보인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빨갱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인제 고소를 했는데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무고라고 안 밝혀졌으면 이 상대 남자 B 씨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아마 한 뭐 3-4년 이상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고를 했는데 무고임이 밝혀졌는데 그냥 벌금 500만 원 이걸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나이가 어리대요. 아니 이거 만약에 제목에 이거 안 달고 나이가 어리다고 했으면 아니 그래 뭐 어차피 뭐 18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제 그 개상상이 없을 거니까 뭐 기껏 한 대학생? 뭐 기껏해야 그래 막 20대 중반 정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30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게 나이가 어린 어떤 그 논리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고임이 밝혀지면 이게 고소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형량의 최소 2배 이렇게 저는 최소한의 어떤 형평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이 B 씨가 만약에 이게 강간당했다가 그러니까 합의액서 한 거라는 그게 만약에 안 밝혀져 가지고 강간당했다는 이 쌍년의 그 얘기가 받아들여졌다면 만약에 3 년을 받는다. 그러면 그 3 년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고니까 최소 6 년은 받아야죠. 이렇게 해야 이런 무고가 엄청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무고를 해도 뭐 벌금 그래 뭐 좀 내면 되네. 만약에 이렇게 무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밝혀져 가지고 내가 고소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돼 버렸다. 그럼 어쩔 겁니까 그래? 이게 빨갱이 판사들이 다 이게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사법부가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결국은 보세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이, 이 나라가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너무도 깊숙이 빨갱이들이 이 침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법인세에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MBC에 520억 원 추징금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토끼 형 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뭡니까 시청료 통합해서 징수하는 거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했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4년 내후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에다가 통합해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KBS가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거 못하죠. 못하죠. 한 가구당 지금 2,500원, 2,500원인데 2,500원 받자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전에서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만 안 해주면 KBS도 역시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MBC 벌써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YTN은 정부 지분 31%를 매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매각, 수신료 징수 계약 연장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처럼 뭐 사장을 바꾼다 뭐 하나 좀 강압적으로 뭔가를 안 하니까 이게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딜 수밖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그래 빨리 뭐 이재명 문재인이 구속 안 하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구속 안 시켜요. 훨씬 좀 더 지났어. 묵혔다가 이 저 빨갱이들의 진면목 본질이 어떤지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학습시키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빨갱이들은 지지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 또 뭐 폼나게 사표를 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죠. 기자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뭐 통화하고 하는 사이에. 근데 이게 또 기사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한껏 물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야당에서는 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어떤 발언들은 어,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될 줄 몰랐다. 기자하고 뭐 주고받는데 그 말은 좀 솔직히 믿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좀 이 분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 물론 이제 어제였습니까? 그 얘기를 위해서 그 강승훈과 그 개쌍년 물론 어찌 보면 이제 그대로 당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조금 대응이 조금 아쉽다고 저나 다대표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만큼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좀 이 반박 내지는 막말로 한동훈이가 하듯이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깔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거가 조금 이제 정무적인 감각 아니면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일종의 어떤 약간 임기응변 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학습한다고 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죠. 좀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토끼형이나 한동훈이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토끼형이나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이 뭔가 확신이 없으면은 함부로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만약에 밖으로 말을 꺼냈다는 거는 그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이름을 금명을 했잖아요. 김의겸이, 박홍근이, 장경태, 김성한, 뭐 또 누굽니까? 뭐 이렇게 금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사과를 해라. 공당으로서 사과해라. 아예 뭐 딱 정확하게 금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우습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를. 그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보면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짓거리는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뭐 막말로 이 말이 뭐 이렇게까지 그래 보세요. 사안의 어떤 경중을 따졌을 때 신부라는 것들이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기를 영원하는 기도를 하자. 이거하고 이상민이 한 이 발언하고 경중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해당 종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도의 어떤 그 발언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나라가 뒤집어져야 돼요. 신부가 전용기 추락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염원합시다. 그리고 무기고를 틀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자. 이 어마어마한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 막말 총살시키도 시원찮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논란이 있다고 하고 이상민이가 사석에서 한 이 발언 이거는 지금 이게 무슨 정말 이거 저기 이 말이 뭐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죽을 죄를 지은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이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국민성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의식 수준이 쓰레기인데 어떻게 이 지금 경제 규모가 10위 이 나라가 됐는지 결국에는 미국하고 일본 이 뒤를 바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 말고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면 지금 북한처럼 사는 게 딱 맞아요. 북한처럼. 참. 그리고 이거 보시면 그 영장 담당 판사가 김봉현 변호사와 고등학교 동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고등학교 동기가 엮여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는 명약관한 거죠. 근데 과연 법원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그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음모론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빨갱이들이 정말 너무도 많이, 너무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아니, 신부라는 새끼가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하는데,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 뭐 밀항을 했는지, 지금 했는지 아니면 아직 국내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얘는 밀항을 해도 장담하건대 뒤질 거예요. 그냥 주진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중국으로 가면 아마 장기 적출돼가지고 버려지겠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요감방이나 고시원 뭐 골방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든지. 그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새끼도 자기가 만약에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고자 했다면 그냥 자기 아는 거 다 풀고 감옥 가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놈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거는 또 절대 안 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는 거죠. 차라리 저 재판 또 검찰에 협조하고 모든 걸 다 풀고 하는 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근데 이런 놈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일단 벗어나는 그게 중요하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당장 내일을 생각 안 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갱이들의 특징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규돈 페이스북 사용 미숙으로 공개가 됐다. 상처 입으신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글을 쓴 거는,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면직 처리는 됐더라고요. 그나마 이 성공회가 조금 낫죠. 이 천주교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 사진 우리 토끼형 부부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 그림 올려놓고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뭐 무기고를 틀자 선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 보도되고 나오니까 뭐 무기고를 틀자고 했지 뭐 총을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이 화법을 보세요. 빨갱이들의 수법하고 민주당 빨갱이들의 수법하고 너무나 똑 닮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뭐 술 마시고 운전한 건 맞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를 뭐 단순한 그냥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논란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들의 신부는 신부잖아요, 신부. 흔히 말하는 성직자. 그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내란을 선동할 정도면 이 새끼들이 속해 있는 그 종교 단체가 이 사상이 많이 경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그냥 논란이라고 치부를 하고 있어요. 논란이라고. 정말. 참. 근데 그래. 아무튼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 숨어 있던 악, 빨갱이, 암덩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 분야에서 숨어 있다가 자기들도 못 버티겠다 이거죠.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끝이 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토끼 형이 잡아뜨리면 또 자기들 세상이 될 거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경찰 특수부원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그냥 보세요. 이것도 결국에는 경찰 내부에 경찰대 출신, 뭐 예를 들면 성골, 진골 계급이겠죠. 그리고 비경찰대 출신, 육두품 간의 갈등이 지금 표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갈라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그 회의 때도 그렇고 토끼 형이 윤희근이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경찰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네가 어떻게든 다 처리하고 정리를 해라. 그렇게 말한 건데 뭐 알아듣고 그냥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건지. 이런 갈라치기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소위 진보, 소위 중도, 소위 보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 이 소위 중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절대 안 갈 거라는 거죠. 참, 어, 수사가 지금 좀 골 때리긴 합니다. 그 가장 먼저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그 전 용산서장하고 저 경찰청의 그 상황관리실장이었습니까? 그 총경. 걔는 아직 부르지도 않았죠. 그냥 토끼 형은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냅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이 둘이가 지금 극도로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들 다 치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치내겠다는 거. 실력도 없는 새끼들이. 그 이런 것도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뭐냐고. 혹시 당신들 세월호 시즌2 하자고 기획한 거 아니냐고. 물론 이제 표현을 막 이렇게 막 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순환을 시켜야 되겠죠. 제 표현대로 하자면. 아니, 용산 서장, 또, 또, 112 상황실장, 특정 지역 출신들이고, 문재인이가 말년에 봐갖고, 그 상황 터졌을 때 자리 둘 다 안 지키고 있었고, 또 1차 책임자인 전 용산 서장은 뒷짐지고 사고 현장 옆을 그냥 지나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나머지 불구경 하듯이
지켜만 봤다. 혹시 차 안에서 그 뭡니까 사라진 한 시간 반 정도 되죠. 둘 다. 그 시간 동안에 혹시 이재명이 니하고 삼자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뭐 그런 어떤 뭐 미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 빨갱이 새끼들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그 창작을 해가지고 그 모함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제가 말했던 대로 하면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두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 애들 죽었죠. 수수방관 내지는 방조했던 놈들은 전라도 출신의 담당자 둘이었죠. 그리고 경찰국 신설한다고 했을 때 뭐 경찰의 독립을 해치니 어쩌니 나랬던 놈들이 지금 여기 다 연루된 놈들 아닙니까? 그 이제 끝까지 그냥 놔둘 겁니다. 그럼 경찰도 질질 끌다가 검찰로 송치하겠죠. 그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밝혀낼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 결국에는 다 밝혀질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빨갱이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만은 이거는 얘들 짜고 친 거 맞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상민이가 첫날 그 인터뷰할 때 인원이 더 많았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 저는 꽂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경찰국 신설한다고 했을 때 이상민이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 야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고. 그걸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꾸밀 거라는 거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뭔가 쥐고 있을 겁니다, 아마. 뭡니까, 애도기간 일주일 정한 그 기간 안에 뭔가 작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수사에서 보여지듯이 실제로 제대로 수사를 한 거는 뭐 이재명 관련된 수사는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 검찰 인사 단행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8월 달 정도부터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봤을 때 사고 터지고 바로 토끼 형이 일주일간 애도기가 만들고 했던 거. 그리고 제가 듣기에 아마 소방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몰래 쉽게 말하면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들이 자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살짝 나가가지고 뭐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뭐 이런 거 살폈다는 거. 차 한 대만 해가지고 사고 현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전 시스템 뭐 무슨 회의에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사고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다. 뭐 막연하게 그냥 책임 묻는 거는 현대사회에 맞지도 않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또 그러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지라 뭐 총리까지 책임을 지라. 아니 토끼 형은 그런 생각 없다니까. 아 얘기를 했잖아.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막 그냥 뭐 행안부 장관 책임지라 하는 것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이야. 시대에 뒤처진 빨갱이 새끼들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래 결론은 다 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이걸로도 알 수가 있죠. 아니 내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토끼 형이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그러면 검찰로 송치가 될 거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보고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짓을. 이런 짓을 보고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 그 뭐 내부 신중론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토끼 형이 그렇게 태산같이 붙고 있는데도 이 모양인데 박근혜나 이명박 따위가 그렇게 되는 게 너무도 당연했다니까요. 너무도 당연했던 거야. 그렇게 안 됐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그리고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구글에 풀린 형수욕설 녹취록 삭제 요청을 했는데 구글에서 저가했다더라고요. 그때 언제입니까? 그 대선 직전에 그 장영하 변호사가 이 녹음 파일, 녹취록 그 클라우드인가 어딘가 올린다면서 그게 이제 구글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근데 이거를 3월 달인가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시면 한국, 러시아 다음으로 콘텐츠 삭제 요청 많아. 그 보세요. 그래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한테는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냐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이건 삭제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빨갱이 새끼들이잖아요. 이게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이 기사도 났죠. 대순진리회.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김효원이라고 그 종편에 나와서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쳐 씹으려는 년이 있습니다. 민주당 관련. 그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대신대 교수 출신이라고. 그 제가 그때 한번 뭐라 했습니까? 이게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우리 토끼형 보고 뭐 신천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울고 싶고 뜯었잖아요. 야, 정말 엽기적인 새끼들 아닙니까, 진짜. 어이, 찌빠 아메바 새끼들아. 내가 늘 말하듯이 뭐, 내가 이렇게 뭐라고 욕을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 바뀔 거였으면 진즉에 바뀌었지. 신부가 온갖 일반인도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변을 의식해서 함부로 그렇게 그냥 진짜 만약에 자기 편들끼리 그냥 어디 술 처마시면서 그냥 막 술안주 삼아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지만 만인이 보는 만인한테 공개돼서 노출이 되는 그 SNS 상에다가 대통령 지원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같이 영혼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그런 새끼들이 빨갱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대순진리회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선거운동을 시켰는데 토끼형 보고 신천지하고 연관 있다고. 어이 찌빠 아메바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라. 어? 어차피 니들은 우리 토끼형 못 이겨 이 새끼들아. 지금 판때기 돌아가는 거 보고도 전혀 내 말이 와닿지가 않지. 그 속으로 그러겠지. 씨발놈 개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쳐 씹으지 마라. 두고 보자 그래. 어떻게 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동훈이가 발언하는 거 우리 토끼 형이 발언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얘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말이거든. 왜냐하면 그래 공직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지금 상황을 봐봐라. 뭘 해도 저기 빨갱이 새끼들이 저렇게 물고 싶고 뜨는데 정말 진짜 만약에 말실수를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황교익도 대순진리회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무슨 농장의 뭐 대표라든가 참. 그리고 이재명하고 황교익이 대선 관련 SNS 글 다수를 삭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 ጭ밥 아메바 새끼들아. 이런 거, 이런 기사 보면 좀 느낌이 안 오냐? 아, 참. 가벼워도 진짜 이렇게 가볍냐?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이재명이 이 새끼는 성남에서 조폭으로 살다가 저것들끼리 막 영역 다툼하고 하면서 칼집 놓고 막 하다가 골목에서 그 칼빵 맞고 아니면 야구방망이 대가리 제대로 쳐맞고 그렇게 뒤졌어야 할 새끼였어.
근데 너무 멀리 간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정진상이가 오늘 소환됐죠.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공동체 아닙니까? 정치적 공동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느낌이 나는 단어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거 6년 전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하고 최서원 엮을 때 써먹었던 용어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 그러면 이래가지고 박근혜한테 45년을 구형했잖아요. 정치적 공동체. 이 얘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걸 넘겨가지고 이재명이는 100년을 때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100년. 구형을 이재명 100년. 그리고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죠. 너무 급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막 지르는데 결국에는 이게 흔히 말하는 자충수. 자기들도 뭐 솔직히 이거 아니면 뭐 방법이 없을 거예요. 방법이. 검찰에서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조여오고 있죠. 돌파구는 없죠. 그래서 기획을 해가지고 사건을 터뜨렸는데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네. 분명히 자기들 의도대로면 지금쯤이면 뭐 이상민이도 사퇴하고 막 일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국정조사만 하니 여전히 하면서 막 난리 치다가 막 불러다가 막 또 막 지랄지랄 하다가 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월호 때처럼 또 그냥 정치 구호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형이 워낙 빠르게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써먹을 카드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먹히잖아. 안 먹히잖아. 좀 철두철미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저질렀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저지른 거야.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과연 여러분들 생각에 이 빨갱이 새끼들 의도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봐도 딱 맞거든. 왜냐면 지금 이재명이 계속 수사하고 있고,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바로 이제 특미까지 왔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여기에 더 발빠르게 그래 토끼 형이 막 움직이잖아요. 뭐 국가 배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민주당 그 관련된 그 소위 변호사들이 뭐 국가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유족들 꼬신다고 하죠. 근데 그 뭐 소용이 있습니까? 토끼이 바로 또 차단시키잖아요. 국가배상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라. 그럼 이제 적어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유족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 국가배상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 사설업체에다가 맡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 명단 공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진짜 158명이죠. 그 중에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골수 빨갱이가 최소한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어차피 여론조사상으로도 3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럼 한 50명 정도는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뭐 순방가다 다녀와서 또 조금 시간 지나서 뭐 다음 주 초에나쯤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유족들 또 대통령실 쪽으로 초대해서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하면서 뭐 위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갱이들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자기들은 또 물고 짚고 뜯어야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죠. 그럴수록 자기들이 더 고립되고 외면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더 무리를 할 거잖아요. 이 빨갱이들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을 제외한 그 뭐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야 뭐 냅두더라도 소위 중도라고 하는 3분의 1이 계속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와, 저것도 진짜 악마 새끼들이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죽음을 먹고 사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지금 딱 정확하게 제가 말한 대로 딱 드러나잖아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죽여야만,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야만 살 수 있는 마귀 새끼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빨갱이에요, 빨갱이. 음. 여기서 드러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빨갱이 생리를 빨갱이보다 더 잘한다.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 빨갱이들이 뭔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골목을 탁탁탁탁탁 차단시키는 거죠. 선제적으로. 그러면서 빨갱이들은 더 미쳐 날뛰게 되고 그렇게 미쳐 날뛸수록 또 자기들의 쓰레기 같은 사악한 마귀 같은 악마 같은 그 본성만 국민들한테 학습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이라는 거죠.
김건희 앙코르와트 방문 대신 이곳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과는 팔짱 끼고, 이거는 제가 그래 항상 말하잖아요. 김정숙한테 한 방 먹이고 물고 씹고 뜯을 소재를 하나 더 던져주는 거죠. 뭐 김건희,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 사진을 보니까. 근데 솔직히 뭐 병든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자세 외에는 나올 게 솔직히 없잖아요. 뭐 애를 안고 찍는데 뭐 어떤 사진이 나올 거야.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물고 씻고 뜯으라고 던져주는데 이게 다 그 계산된 행동들이라니까요. 계산된 행동. 그러니까 그 연출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아. 근데 니들처럼 진짜 진정성 없는 그냥 그 가식이 아니고 진정성을 담보한 그 가식이라는 거야, 이 새끼들아. 내가 이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토끼 형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표리일체라고. 표리일체. 그게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뭐 유적지 안 간 건 무적지라다 공식 행사였는데 만약에 갔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태원 참사로 뭐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가 온 나라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래 그 관광지 가가지고 즐기냐고. 그렇게 또 물고 싶고 뜯었을 거잖아요. 그 이 새끼들은 지금 딱 보면 나타나듯이 그냥 이 물고 싶고 뜯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선동이 뭐 크기가 먹히면 와 집권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란 겁니다. 그걸 요쪽에 그 이상민인가 하는 그 새끼는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대치기 당할 거다. 이거 다 그거 이제 기획해서 하는 게 맞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뭐랬습니까? 김건희 끝없이 물고 싶고 뜯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야, 이 새끼도 진짜 너무한 새끼들이네. 이렇게 만들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또 제가 제 자랑을 하면 이런 걸 제가 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말씀드립니다는 우리 토끼형 기본적으로 토끼형을 정확하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본질을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심장병 아동 찾아가가지고 지금 그 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수술받게 됐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운영한다는 의료재단인가? 거기에는 지금 성금이 답치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 미담들이 나오고 또 캄보디아 언론에서도 지금 우호적으로 지금 이제 막 이 보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 빼고 나머지는 3분의 2는 아니 그 보수라고 칭해지는 거 빼고 3분의 1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맨날 며칠 아니면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료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지? 아니, 그래, 뭡니까, 앙코르와트 가는 거, 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기획한 걸 맞는데, 아니, 11명 중에서 안 가는 곳이 6곳이라는데, 그러면 혼자서 뭐 튀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네? 그런데, 저걸 가지고 뭐, 뽀로로 이머리 하면서 막 물고 싶고 뜯네? 이거는, 아메바라도, 저쪽 진영에 매몰대가 있지만 않으면, 갸웃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지나가서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질질 끄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물고 씻고 뜯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뭐지? 이런 것까지 물고 씻고 뜯나? 이거를 내년까지 계속 보여줄 거라니까. 내년까지 이 짓을 하도록 계속. 그러면서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를 한동훈이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기를 최대한 발휘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고 쓰레기들인지를 계속 까발리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물고 씻고 뜯게. 와, 저 완전 보니까 저 완전 쓰레기들인데 저 쓰레기 새끼들이 뭐 이런 선행을 베푸는 영부인을 갖다가 밑도 끝도 없이 물고 씻고 뜯어? 이런 인식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고요. 그거 지금 노리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물고 씻고 뜯는 거,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열받아 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아, 물론 순간순간 저도 말씀드렸듯이 막 종편 보고 있다가 막뭐 김광옥이나 이런 새끼들 아니면 장윤미 이런 개시장년 저 씨부리는 거 들으면 순간순간 욱하긴 하는데 그냥 그때뿐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물고 싶고 계속 물고 싶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래 앙코르와트 갔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아까 얘기대로 지금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아니 저기 가서 굳이 갈 필요가 있었냐? 아니 11명 중에서 6명이 안 갔다, 아 5명 만약 갔으면 이제 바뀌니까 5명이 안 갔다던데 굳이 그런 데를 가가지고 갔어야 됐었냐고. 이렇게 물고 싶고 뜯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 저 새끼들은 진짜 안 되는 그냥 쓰레기들이구나. 진짜 빨갱이 새끼들이 맞구나. 이걸 계속 지금 학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야, 찌빠 아메바들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하기서 내 말이 이해될 정도면 찌빠 아메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아메바 새끼들.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딱 나오잖아요. 해양 세력, 대륙 세력. 아예 막 면전에서 이거는 리크창 앞에서 바로 앞에 두고 남중국 해양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회에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거다. 대놔놓고 야 씨발놈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개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시진핑 만나가지고 그 얘기 하더만요. 우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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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중국도 자유와 번영, 평화의 뭐 기회에 든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야, 씨발로만 그러면 안 되지 이 개새끼야. 그 얘기잖아요. 시진핑 욕한 거 아니야. 앞에다 두고. 개새끼야. 독재나 하는 그런 니 같은 새끼가 똑바로 해 개새끼야. 선이 말하면 돌려가게 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이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뭐 가가지고 뭐 아유 씨발 진짜 아유 참. 또 이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다기보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이다. 일반론적인 발언이다.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간에 영어로 해칭이라고 하는 위험 회피를 위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우리나라에도 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일반론적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생명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아니, 그래서 미국에다가 포탄 10만 발 팔았다잖아요. 그거 당연히 10만 발 씹어 우크라이나에 갔겠지. 그러니까 씨발 그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마라. 토끼는 그랬잖아요. 아 씨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 적 없고 살상 무기 지원한 적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주권 상황이지 씨발라마. 왜 간섭인데 개새끼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나는 미국에다 팔았다 이 개새끼야. 그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기 때문에 새끼야 씨발라마 그건 미국에다 얘기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젠가 그래 발리 가면서 특정 매체가 전용기에서 이제 우리 토끼 형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뭔가 싶었더니 CBS 기자하고 채널A 기자를 아마 그래 따로 불러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생각을 해봤죠. 뭘까?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는 평소 인연이고 뭐 취재와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보면서 야 이 사기꾼 진짜 이 어마무시한 사기꾼이 맞다니까요. 아니 CBS가 어떤 채널입니까? 이 빨갱이들이잖아. 빨갱이 채널 아니에요. 근데 일단 뭐 그것도 드러난 거면 채널에 있는 소위 보수 우파 채널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딱 봐도 이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야. 뭐야? 특징 매체라고 했는데 흔히 그냥 쉽게 말하면 좌파 채널, 우파 채널 하나씩이네? 뭐지? 저도 가만 생각을 해봤죠. 뭘까 이거? 뭔가 분명히 의미는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갈라치기. 이거는 조중동 갈라치기. 이거는 빨갱이 채널 갈라치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CBS만 이렇게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뭐 MBC, KBS, 뭐 SBS, 연합뉴스, YTN 이런 빨갱이 채널들에서 뭐지 씨발 뭐 개인적인 인연? 씨발 뭐지? 그 속으로 아니 씨발 그럼 우리들 몰래 그럼 CBS 좀뭐 대통령하고 뭐 샤바샤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본능이야 본능.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 이간질 시키는 거. 그러면 아니 물어볼 거 아니야. CBS 기자한테 야 뭔 얘기했냐? 당연히 취재와 무관하게 별말 안 했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차나 한잔 하라고. 그러면 취재 활동하기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CBS 기자가 아니 별거 없었다.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취재 활동 하는데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거 없냐? 그러면서 그냥 뭐 차 한잔 하고 뭐 이리저리 그냥 일반 그냥 사적인 대화 하다가 그냥 나왔다 하면 이 빨갱이 새끼들이 믿어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주지, 씨발. 안 믿어주지. 야, 씨발, 똑바로 말해라. 너가 씨발, 그래, 배신한 거 아니냐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방탄훈이가, 저, 김, 지금 이름 모르겠까. 하여튼 불러다가, 김가 불러다가, 야, 씨발놈아, 니 뭔데? 아, 형이, 그게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씨발놈아. 이렇게 이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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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질. 갈라치기. 불러다 놓고 당연히 아무 말 안 했지 그냥. 진짜 사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재 활동하는데 힘들지 않냐 뭐 하냐 뭐 하냐 뭐 하냐 이런 얘기만 했을 거라고요. 그게 이 기자들이 참석했던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이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옆에 동료가 사장이 불러서 갔어. 사장이 불러서 갔어. 그런데 갔다 와서 그럼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사장이 뭐라대? 근데 실질적으로 사장은 그냥 앉혀놓고 별말 없이 앉혀만 놓고 차나 한잔 하고 그냥 보낸 거야. 근데 그 갔다 온 사람이 옆에 동료가 물어보는데 야, 뭐라대? 사장님 뭐라대? 아니, 별말 없는데? 별말 없는 게 아니고 아무 말도 뭐 안 했다. 그냥 가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차만 한 잔 마시고 왔다. 그러면 그 물어봤던 그 동료 직원이 그 말을 믿어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믿어주지. 그럼 당연히 야 씨발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장이 씨발 그러면 아무 할 일 없이 니 불러다가 그냥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씨발 앉혀놓고 그냥 차만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다고? 그게 말이야 말밥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씨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딱 그 장면이라니까 이거. 갈라치기. 자, 또 뭐 결론을 내보면 어 이번으로 더 확실해졌죠. 제가 말했듯이 대외적으로는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대 러시아, 중국, 북한. 더 완벽하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끊임없이 자신을 물고 씻고 뜯게 만드는 거죠. 뭐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고 씻고 뜯으라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어디 아동복지센터 이런 데만 다닐 거예요. 그러면 또 지 새끼들 그럴 거 아니에요. 광고에 아니 영부인이 제2부속실 차리 만들어라 막 하면서 뭔 치냐고 왜 쇼하고 다니냐고 막 지랄지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여기 이 대깨문 개시장 딸년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아니 저 새끼들 뭐지 저거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해가 분리시킬 거라고요. 이 김건희가 소위 말하는 중도층 3분의 1을 빨갱이 3분의 1과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역할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당연히 한동훈이의 드리블, 개인기. 한동훈이는 끊임없이 이것들이 진짜 빨갱이 새끼들이구나. 항상 거짓말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계속 또 인식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는 또 자기 나름대로 막 그 아동복지센터나 뭐 이런 고아원 이런 데 다니면서 막 이 아이 안으면서 또 좀 쇼 좀 하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코스프레 한다 뭐 한다 또 물고 씻고 뜯고, 그러면서 이 중도층이 이쪽과 완전히 분리되도록 절대 이쪽으로 갈 수 없게 한동훈이하고 김건희가 합동으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찌빠 아메바들아, 내 말이 안 믿기지? 조금 기다려봐봐. 이게 그러니까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오늘 정진상이 소환됐고, 그러면 뭐 아마 뭐 한 일주일 내 다음 주 초쯤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죠. 아니면 주말쯤에나. 그러면 뭐 다음 주 중후반쯤 돼서 이제 구속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이재명 소환이잖아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바로 안 한다니까, 이거는. 좀 뜸을 들이다가. 제 생각에는 그래, 뭐 연말쯤 맞춰가지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쯤에 맞춰가지고 한번 소환을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적당하게 약간 뜸을 들인 다음에 이재명 소환을 한번 시도를 할 거예요. 간을 한번 보고. 그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또 밑도 끝도 없이 또 김건희하고 막 씹어댈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맞춰서 또 김건희는 또 복장 터지는 또 짓거리를 또 한번 또 하러 가겠죠. 뭔가를 하겠죠. 그럼 또 물고 씹고 뜯을 거 아니야. 이 패턴이 한동안 계속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 새끼들은 피가 마르겠죠. 이재명이도 피가 마르고. 그러면서 이탈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 씨발, 안 되겠다. 이 이재명하고 손절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